네, 이 시간에는 1990년대 이후의 자동차 디자인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차 대전 이후에 오일 쇼크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 디자인이 많이 변해왔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한편으로 공기역학 때문에 유선형 디자인이 나타났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90년대에 와서는 또 다른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최초의 전기차 EV1이 1996년대에 등장합니다. 자, 이 차는 정말 순수한 전기차입니다. 8시간 충전해서 3시간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였는데, 밤새도록 충전해서 출퇴근하면은 더 이상 탈 수가 없던 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용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배기가스도 전혀 내놓지 않는 그런 차로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차가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SUV라든지 또는 중형차로서 가장 미국적인 기술로서 또 디자인을 보여주는 그런 차들로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90년대에 와서는 일본도 독자적인 디자인의 구축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J-팩터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감성 디자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90년대에 등장했던 일본 차들 중에는 미아타라든지 페어레이디 같은 차들은 아주 감성적이고 또 부드러운 디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일본 차다운 맛이 나는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차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때 우리나라 역시 이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아나 대우자동차에서도 고유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또 현대에서는 대형 고급 승용차를 처음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자동차 산업이 90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모든 메이커들이 고유 모델을 개발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기술이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 발전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여전히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통해서 조금은 좀 힌트를 얻는다든지 좀 도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발을 했지만, 기술 축적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잠재력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 2000년대에 와서 유럽은 가장 유럽적인 자동차들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팬텀이라는 차를 내놓습니다. 이 차는 무려 길이가 6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세단인데, 당연히 가장 최고급 모델이고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벤츠에서도 마이바흐 같은 최고급 모델을 내놓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 또 페라리 같은 경우도 최고급 모델, 고성능 모델들을 내놓고 가장 유럽적인 기술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유럽의 기술들은 수공업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했지만 거기에 장인 정신이 결합된 정교한,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고성능의 이미지를 가진, 또 실제로도 고성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유럽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2000년대가 되기 전에 막바지에 90년대 자동차 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 어느 메이커다 그럼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대에 와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영국의 브랜드였지만 실제 소유주는 독일의 BMW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의 브랜드는 영국의 롤스로이스이지만 내부의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하드웨어는 독일 기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비로소 나눠지는 그런 패러다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00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보다 더 디자인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빅3,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 빅3들이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90년대에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이 1998년도에 크라이슬러가 독일의 벤츠와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세기 합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과 독일 업체가 합병을 하고, 또 한편으로 크라이슬러는 대중 브랜드였고 벤츠는 고급 브랜드였는데 이 두 회사 합병을 해서 큰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미국의 빅3 중에 하나였던 GM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라든지 이런